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 대학 입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7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광고홍보학과에 입학했고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내신은 평균 3.5에 수능은 미응시했습니다. 제가 학종을 준비하면서 겪은 경험과 제 생활기록부를 통해 학종에 대한 많은 궁금증 그리고 꿀팁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게 된 계기는 사실 학종이 합불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준비 과정에서 궁금증이 정말 많잖아요. 오늘 비록 제 주관적 견해가 많이 껴있지만 학종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먼저 제 모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학종 전형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제가 준비했던 때와 조금 다른 점이 전형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인데요. 1유형은 기존의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2유형은 새로 생긴 전형으로 소프트웨어 학부나 ICT 융합학부에 지원하는 친구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해요.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도 1유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유형은 제가 준비했던 때와 거의 똑같은데요. 자소서, 추천서, 면접, 수능 최저가 없고 오로지 생활기록부만 봅니다. 이게 아주 정말 많이 편해요. 대학마다 자소서 하나 쓰는 게 체력 소모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경쟁률 같은 경우엔 대체적으로 2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유형은 생기부만 100% 반영하고 2유형은 생기부와 자소서를 통해 면접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상은 총 5가지이고 종합전형은 여기서 전문인과 실용인을 집중적으로 본다고 해요. 성당 가능성과 잠재력을 본다는 말은 어느 대학 학종 전형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업 성취도, 적성, 인성 총 3가지의 평가 요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제 생활기록부를 통해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열별로 주로 보는 과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일본어과에 지원하신다면 제2외국어 일본어 점수가 좋아야겠죠? 추가적으로 저희 광고홍보학과 교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길 흔히 광고홍보나 미디어 관련 학과는 사회과학 분야로서 수학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학과 광고를 어떻게 연결했는지 뒤에서 생활기록부를 통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활동사항과 수상,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렇게 3가지 내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것들인데요. 사실 이렇게만 적혀있으면 수상은 저런 대회 경력이 있으면 좋겠다 대충 알겠고 동아리도 학교에 토론 동아리나 경제경영, 영어회화 다 있으니까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맞는 동아리를 들면 되고 그럼 채특은 수준별 학습, 전공 관련 과목 이걸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지 솔직히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뒤에서 실제로 어떻게 생활기록부에 기입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입학처에서 진행한 Q&A 질문인데요. 공식적인 대답과 덧붙여 제 경험상 느꼈던 것들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활동의 양이 많으면 합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활동을 많이 보는 것은 맞지만 활동의 개수로 평가하진 않습니다. 즉, 활동을 무조건 많이 했다고 하여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라고 입학처가 답을 줬는데요. 맞는 말이죠. 저는 활동량이 많으면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건 아니오지만 합격한 생기부를 보면 모두 활동량이 많다는 것은 맞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수상은 몇 개나 있어야 합격할 수 있나요? 이것도 위에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수상이 많다고 해서 합격한 것은 아니지만 합격한 사람을 봤더니 수상이 많긴 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성적이 이제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질적으로 좋은 상들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 영어 경시대회, 수학 경시대회 이런 이제 성적과 관련된 공부랑 관련된 것들을 받기가 어려웠기에 저는 이제 최대한 양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게 수상이 있어서 이제 전략이었습니다. 최소 20개 정도는 받아야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로는 3년 동안 진로 희망이 다르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거는 이제 진로가 바뀌었다는 건 단순히 그 진로 희망란에 적힌 직업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준비한 전공과 앞으로 이제 내가 지원하려는 전공이 다른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각을 해보면 과연 3년간 꿈을 준비해온 친구와 2학년 끝 무렵부터 꿈이 생겨서 꿈을 준비한 친구를 비교한다면 진득하게 준비해온 친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네 번째로 반장, 부반장만 합격할 수 있나요? 근데 이거는 앞에 질문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질문이 다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반장, 부반장만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반장, 부반장 정도는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꼭 반장, 부반장이 아니더라도 결국에 생기부에 어떤 행동과 활동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기에 타이틀, 그 반장이라는 타이틀제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평가 요소가 제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생활기록부의 맨 앞장은 사실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뭐 이런 개인정보 그리고 이런 거 다만 이런 출결은 되도록이면 개근을 하는 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수상은 제가 공부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제 양으로 승부를 보려고 그랬어요. 총 30개 상을 받자고 목표를 했는데 수상하지는 못했고 한 27개 정도 모았습니다. 사실 수상은 질적으로 그렇게 우수한 편은 아니에요. 이런 보고서, 그리고 포스터 그리기, 오답노트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오답노트, 봉사상, 공로상, 현장에서 주는 거, 선행상. 그리고 오답노트도 한 번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오답노트를 4번이나 받았네요. 소감문, 꿈발표 대회, 진로 포트폴리오, 정보통신, 윤리대회 이런 소감문. 약간 양으로 승부 봐서 알맹이가 없는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저는 대부분 또 동상이에요. 저는 3년간 광고 기획자를 지망했어요. 희랑 흥미도 엄청 고민하잖아요. 저는 컨셉을 토론하기, 마케팅 관련 도서 읽기, 이색적인 광고 찾아보기 이것마저도 전공이랑 좀 연관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제 1, 2, 3학년 내내 희망하는 사유는 다 똑같이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광고 기획자가 되고 싶은지 이유를 그냥 3가지 쓴 거라고 보면 돼요. 창체를 1, 2학년 때 진짜 챙기지 못한 게 에너지 절약 교육을 듣고 이런 성폭력 예방 교육을 듣고 체육 대회를 하고 다 대부분 모든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에 쓰여지는 거 뭐 내가 직접 활동을 찾아서 이런 거를 썼어야 됐는데 이게 1, 2학년 때 굉장히 부족했어요. 나만의 그런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3학년 자율활동 돼서야 이걸 쓴 게 조금 미스였던 것 같아요. 경제경영 동아리를 했고 우송대학교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에 방문해서 이런 창의성 및 강의를 듣고 대학에 학과 체험을 함. 동아리를 계속 경제경영만 했어요. 친구들과 깊이 있는 생기부감을 하나 물어보자 라고 해서 대전 지역에 있는 자유형 사립고등학교 동아리랑 연합을 해가지고 청소년 모의투자 회의를 열었어요. 2박 3일 동안 아랍에미리트의 신수도 건설하기라는 주제로 대회 같은 거를 열어서 이렇게 운영했던 것 같아요. 광고라는 거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뭐 광고 기획자가 되어 삼겹 휴지에 대한 포스터를 만든 한 이 정도? 광고랑 마케팅의 차이에 대한 경제 기사를 직접 작성함으로써 이 차이를 이해하고 광고 분야에 대해 진로를 생각해봄. 진로 활동에는 심리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 경영의 심리를 접목, 마케팅 분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이제 광고회사 진로 채용. 광고와 관련돼서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쓰려고 축제에 이제 와플을 파는데 와플 홍보 방안으로 직접 광고를 기획하고 제작 그때 촬영을 해가지고 고등학교마다 있던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려서 이제 홍보를 했던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부터 새로 생긴 게 자율동아리예요. 자율동아리를 만든 이유가 사실 이걸 되게 많이 고민하잖아요. 글자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아예 한 동아리에 쓸 거냐 아니면 이렇게 동아리를 나눠서 글자 수를 쪼갤 거냐 이걸로 그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자율 동아리를 결국에 만들었습니다. 동아리 부장으로서 동아리 원들을 모집, 시사적 토론을 해서 논문 스크랩 이걸로 소논문까지 작성했다. 그래서 뭐를 해서 뭐가 뭐로 이어졌고 이게 뭐로 이어졌다. 이거를 그때 하려고 굉장히 많이 좀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관심이 생겼고 신문을 더 읽어봤으며 소논문을 작성했다. 광고 기획자를 희망하는 본인은 문화적 차이에 따른 한미 광고 유형이라는 주제로 소논문을 작성하여 이런 홍보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문화적 특징을 고려해서 뭐 비판 이런 이게 다 제가 그 광고라는 쪽이랑 맞추려고 만들었던 동아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봉사활동을 한 요양원에서 좀 종종 가서 했었어요. 뭐 광고에 대한 그게 뚜렷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돼서야 이렇게 내가 했던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었고, 이제 동아리는 간단한 활동만 했던 그런 거였거든요. 광고 기획자를 희망하는 학생, 네이밍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서 뭐 이런 사례가 있고 이런 게 있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2학년 때부터 했던 자율 동아리, 제가 어떤 설계를 했냐면 지상파 중간 광고에 대한 신문 기사를 1차적으로 접해요. 그 중간 광고에 대해서 논문과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토론 동아리였거든요. 토론 동아리. 그래서 친구들과 토론을 해요. 그 토론 활동을 확장을 해서 모바일과 전통 매체 광고 시장을 체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이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광고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소논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내신이 낮다 보니까 그런 학업 능력, 탐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런 글로 나타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봉사활동도 3학년 때는 좀 더 길게 썼어요. 뭐 구구절절, 뭐 냉난방기, 멀티탭, 뭐 청소, 뭐 맡아하고 솔선수범, 뭐 배려심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했고, 이제 진로 활동도 담임교사와의 상담이 들어갑니다. 담임교사와의 상담에서 이색적인 광고 찾아보기, 이런 영상 제작, 이게 아까 저기 진로 앞에서 흥미와 특기에 썼던 건데 그게 또 여기서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장래 광고 기획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뭐 변천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인은 대학 찾아보고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함.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은 1학년 때 28시간, 2학년 때 72시간, 합치면 둘이 100시간이죠. 3학년 때 15시간 해서 115시간 정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갔던 요양원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했던 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이 나오는데 성적이 좀 창피해요. 1학년 때 국어 4등급, 수학 4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4344434, 4344 간혹가다 이런 2가 나오기도 하는데 주로 3, 4. 3학년 때도 434, 1334. 그리고 이제 그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보면 1학년 때 이걸 진짜 못 챙겼어요. 광고랑 연관돼서 써진 게 많이 없는데 거의 이제 그냥 교과별 선생님들께서 써주신 거. 광고에 대한 내용이 좀 적고 분량 자체도 굉장히 적어요. 이게 한 과목당 500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줄씩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제가 모든 과목을 다 500자를 채우고 싶어서 2학년 때인가? 2학년 때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초점. 2학년은 분량부터가 달라지고, 또 이제 분량은 늘어났는데 1학년 때는 문제가 뭐냐면 분량도 적고 광고랑 연관도 못 시켰어요. 근데 2학년 때는 분량은 많은데 광고랑 그걸 연관을 못 시킨, 확률과 통계에서 이제 조금 광고랑 연관을 시켰던 게 데이터 마이닝이었거든요. 이제 뭐냐면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이제 소비자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거 있잖아요. 소비자 맞춤형 추천 영화, 뭐 당신만을 위한 추천 상품, 이게 다 그 인터넷에 있는 쿠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습득해서 그런 빅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관심이 있다. 이거 더 뒤에 제가 구구절절 뭐를 했고 어떤 예시를 했는데 과 선생님께서 한 줄로 줄여주셨어요. 영어에서도 인터넷 발달에 따른 광고 유형을 이제 조리 있게 잘 설명해서 자신의 진로인 광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 광고 관련돼서 영어 발표를 한 거고, 이제 3학년 때가 진짜 과목당 500자를 채우려고 발로 뛰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영어에서 제가 어떤 설계를 했냐면 EBS 교재에서 광고 관련된 지문을 찾아요. 지문을 읽고 이거 원서를 찾는 거예요. 내가 희망하는 그런 학과와 관련된 지문을 먼저 찾고, 그 지문이 이제 관심 분야잖아요. 관심 분야니까 원서를 찾아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서 그걸 해석해보고 정리를 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지문의 내용 중, 이게 실제로 제가 그때 했던 2017 수능 특강에 나온 거거든요. 폭력적인 TV 프로그램과 광고의 효과라는 그 지문에서
원문을 찾아서 뭐 폭넓게 광고에 의해 적용된 게 청핑을 위한 뭐 이런 광고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원문에 이제 내용이 자세히 나오면서 연구에 대해서도 나와요. 이런 걸 어떻게 연구했는지. 그래서 그 연구에 대해서도 또 이제 찾아보는 그런 거예요. 다시 봐도 근데 설계를 잘했어. 이제 남들 공부할 때 생기부에 어떤 내용을 쓰지? 어떤 걸 써야 조금 더 인성이 좋아 보이고 탐구적으로 보이고, 그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그리고 이제 사회문화에서도 광고 분야에 관심이 많아. 사회문화의 대중매체와 관련돼서 광고와 대중문화의 관계를 조사하고, 광고가 문화혁명의 원동력,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또 광고랑 연관을 짓고. 윤리와 사상에서 롤모델 작성하기를 했는데 광고 천재 이재석을 안 읽은 친구가 없어요, 거의. 저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네 이렇게 입시 이거 지원할 때 생기부 보면 이 책 안 읽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광고 기획자로서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계기로 삼은 이 한문도 한자가 일상 광고에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되는지, 이거를 신문이나 잡지에서 활용된 사례를 제가 이렇게 또 보고서를 써가지고 한문 선생님께 드려가지고 이 긴 한 줄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독서 활동인데요. 대부분 공통이 엄청 많아요. 질보다는 양으로 많이 승부를 봤던 것 같아요. 광고 천재 이재석, 메이저리그 경영학, 두부안무 경영에 관심이 많아. 경영자 vs 마케터. 그리고 24시간 잠들지 않는 모바일 마케팅,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세계는 이 광고에 놀랐다. 이제 사회문화 책을 조금 신경 써서 썼었어요. 왜냐면 당시에 사회문화를 라는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이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이라는 책은 이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찾아봤거든요, 책을 읽고. 이 책을 계기로 이제 굿네이버스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제 캠퍼스 밖으로 나온 사회과학, 이거를 읽고 디르켐에 관심이 생겼고, 디르켐의 책을 제가 구했어요. 어떤 책을 읽고 뭐에 관심이 생겨서 뭐를 더 나아가서 깊게 해봤다. 단계적 학습. 그래서 이 자살론 읽은 거를 또 한 번 이렇게 또 썼던 스타벅스 감성 마케팅, 멍청한 소비자들, 허니버터 칩의 비밀, 대박나는 가게 이름. 그리고 이제 행동특수공 종합의견, 3학년을 빼고 자기주도 학습, 배려, 규칙 준수, 협력, 나눔. 내가 1학년 때는 반장이랑 학년장을 맡았고 2학년 때는 부반장만 이렇게 했습니다. 학급 반장으로 단합력하고 뭐 규칙을 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이때 이게 그 SNS에 직접 영상을 올렸다는 그거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텃밭을 가꿨는데 그 텃밭 디자인 뭐 이런 거 하고 공유하고 수학하는 거에 즐거움, 몸소 체험, 남다른 손재주, 학급 게시판 활용 활성화, 이런 거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생기부를 아예 다 탈탈탈탈 털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말을 한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시는 분들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